네, 안녕하십니까. 레츠고 배웠습니다. 안재석 선수가 현역으로 입대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생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으로 선수 본인은 마음고생이 좀 심했던 것 같은데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데뷔 첫해 정말 좋은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레 차기 주전 유격수 김재호의 뒤를 이어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했는데, 지난 2년 연속 이제 부상과 또 부진으로 좀 안타까운 좀 아쉬운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선수 본인도 많이 지쳐 있는 것 같고, 또 뭐 그 가운데 이제 부상 이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야구적인 부분에서 잠시 좀 머리를 식히자는 차원에서 또 이제 손목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있는 상황에서 아마 구단과 잘 결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뭐 사실 야구뿐만 아니라 저희 인생사가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안 되는 거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봤자 그게 좋아진다는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안재석 선수의 현역 입대 결정은 저는 괜찮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2025년, 그러니까 다다음 시즌 뭐 후반기 정도에 아마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데요. 뭐 아직도 여전히 안재석 선수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군대 잘 다녀와서 좋은 모습, 또 포텐을 잠재력을 터뜨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내년도 두산 베어스의 차기 주전 유격수 자리는 누가 될 것인지 여러 후보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3명의 후보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렛츠고! 자, 먼저 박준영 선수입니다. 올 시즌 이제 박세혁 선수의 보상 선수로 왔죠. 부상에서 복귀하고 1군에 와서 엄청난 모습을 팬들에게 각인시켜주면서 확실한 눈도장을 받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 포지션은 3루수이지만 뭐 NC 시절부터 유격수로도 꽤 제법 많은 경기에 출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마도 두산 베어스 내에서는 좀 유격수로 내년 시즌 키워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타율이 0.402로 올 시즌도 뭐 홈런을 적지 않은 기회 속에서 4개를 쳐주는 가능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 본인 스스로도 두 자릿수 홈런을 좀 해보고 쳐보고 싶다라는 기대를 나타냈을 만큼 확실히 한 방은 갖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변화구 대처 능력, 볼삼비가 너무나 좋지 않은데요. 삼진 1개를 먹는 동안 볼넷 몇 개를 얻어내는 이 수치를 볼 수 있는 이 볼삼비에서 0.17로 장승현과 같은 기록을 보여주게 됩니다. 좀 저도 뭐 안 좋은 거는 박준영 선수의 이 삼진을 많이 당하면서 이런 선구안적인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안 좋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보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연히 장타를 노리는 그런 타자이기 때문에 삼진율이 높은 거는 뭐 따라오는 부분이라고 해도 박준영 선수가 뭐 20홈런 이상 날려주는 홈런 타자는 아닌 것만큼 좀 볼삼비가 지금보다는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좀 보여지고요. 올 시즌도 뭐 볼넷을 9개 얻어낸 동안 삼진을 53개를 먹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컨택 능력을 좀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지훈 선수입니다. 올 시즌 6월 달에 이제 올해 제대를 하고 팀에 복귀를 해서 이제 1군에서 22경기에 출전을 해줬고요.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좀 유틸리티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내야 전 포지션이 가능하고 심지어 데뷔는 우익수로 선발 출전을 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올 시즌은 1루수로 가장 많이 나왔지만 유격수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뭐 교육리그에서 정경기에 유격수로 이제 출전을 해서 경기를 뛴 경험이 있고요. 박지훈 선수의 수비툴이 수비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유틸리티 멀티 자원으로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만 좀 한 가지 포지션에 좀 정립을 시켜서 경험치를 계속 먹여주는 것도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팀 내에서 정말 유격수든 뭐 2루수든 잘 준비시켜줘서 좀 내년부터는 당당하게 주전 선수로 이름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어깨도 좋고 기본적인 수비 능력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또 타석에 섰을 때는 컨택 능력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빠른 발로 주루 플레이도 좋기 때문에 활용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1군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 풀타임 그것도 주전 유격수로서 나서줄지는 의문점이 들기는 하지만 당당하게 지금 주전 유격수 자리가 공석인 만큼 경쟁에 합류해서 정말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스프링 캠프까지 이어가 준다면 박지훈 선수 마찬가지로 포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전 유격수가 못 때리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올 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전체 12번으로 지명된 여동건 선수를 꼽아보고 싶습니다. 올 시즌 고교야구 기록이 18경기 나와서 타율이 3할 8푼 5리고요. 그 가운데 홈런도 3개가 있고 17타점을 기록해주면서 OPS가 무려 1.156입니다. 이게 아무리 고교야구 기록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또 기록이 좋은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프로에 연결돼서 프로에서 성공할지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여동건 선수 역시 엄청난 가능성과 재능을 보유한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 데뷔 1년차부터 주전 유격수로 많은 경기에 그래도 나서주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서울고 선배 안재석의 뒤를 따라서 여동건 선수가 못할이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장은 작지만 툴 자체가 베리굿이고요. 타격 능력도 좋고 어깨도 강하고 주루 센스까지 갖춘 5툴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유격수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뉘앙스로 좀 본 것을 봤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유격수 자리에서 정말 신선한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줬으면 좋겠네요. 그 밖에도 김재호 선수가 아마 올 시즌 정말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1년 더 현역 선수로서 계약 연장할 것으로 보여지죠. 김재호 선수가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팀의 미래를 생각해서는 또 김재호 선수의 나이가 있는 만큼 풀타임을 소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기 막판에 수비 안정화를 위해서 대수비로 좀 나와주거나 좀 로테이션 자원으로 백업 역할을 해준다면 팀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올 시즌 개막 주전 유격수로서 당당하게 이름을 깨찼던 이유찬 선수도 사실 너무 많은 비난과 비판을 올 시즌 받았지만 그 부분이 사실 실책도 16개를 기록할 만큼 안 좋은 또 경기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 이유찬 개인의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팀에서의 그런 판단 미스, 또 어떤 계속되는 기용 문제, 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좀 합쳐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저는 좀 보기 때문에 이유찬 선수도 당연히 비시즌 동안 정말 열심히 독하게 마음을 먹어서 스텝업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죠. 다만 이유찬 선수는 아마 이루수 경쟁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도 이루수가 유격수보다는 더 본인의 자리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박계범 선수도 있죠. 박계범 선수 같은 경우도 있지만 좀 올 시즌도 여전히 타격적인 면에서의 그런 기대치를 좀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퓨처스에 있는 권민석 선수도 있고요. 여러 자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박준영, 박지훈, 여동건 선수, 저는 이 3명의 선수 중에서 주전 유격수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산 베어스 내년도 정말 개막 유격수로서 누가 이름을 당당히 올릴 것인지, 누가 내년도부터 차기 주전 유격수의 자리에서 활약을 펼쳐줄 것인지 여러분들 의견이 있다면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비시즌 이어지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는 대망의 LG 트윈스와 KT 위즈의 한국 시리즈가 또 예고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아있는 야구도 즐기시고 또 비시즌 두산 관련된 소식으로 저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렛츠고 베어스.